안녕하세요. 이번 최종 발표를 맡게 된 무이동체공학 팀킴의 임종수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객체 인식을 이용한 자율운항선 충돌회피 경로 생성을 목표로 이번 학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들어 선박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승조원의 승선 기피 현상에 따른 항해 인력 부족 현상과 점차 증가하는 해상 사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박의 항해 전반에 대한 진흥화 및 무인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흥형 선박에서는 무엇보다도 선박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충돌회피 시스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어 객체 인식을 통한 충돌회피 경로 생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충돌회피 기술이 구현된다면 전방에 다가오는 배를 감지해 우회하거나 전방에서 천천히 가는 배를 추월할 수도 있고 뒤에서 추월하려 하는 선박 역시 충돌하지 않도록 피해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운항을 위해선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인 것입니다. 저희 충돌회피 경로가 생성되는 순서는 보시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연로 V4 모델을 이용하여 객체 및 거리 인식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선박과 장애물을 인식 후 자선 타선의 좌표 및 속도를 검출합니다. 그 다음은 충돌 위험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객체 인식을 통해 검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DCPA와 TCPA를 구하고 자선과 타선의 헤드온, 크로싱, 테이크오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충돌 위험도를 결정합니다. 충돌 위험도가 높을 경우 트리거가 작동하여 충돌 회피 경로를 하이브리드 A스타를 기반으로 재생성하게 됩니다. 타선 인식을 위한 디텍터의 학습 모델로는 욜로 V4를 사용하였습니다. 학습용 데이터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인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대, 타선과의 조우 상황별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간대는 아침 방명, 정오, 저녁 방명 상황에서로 나누었고 타선과의 조우 상황은 앞서 보여드린 동영상과 같이 세 가지 상황으로 구현하였고 네트워크의 입력 크기는 608 곱하기 608로 정확도와 학습 시간을 고려하여 설정한 크기입니다. 트레이닝 옵션을 위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타선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타선과의 방향, 거리를 추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상 내에서 타선을 인식하여 생성한 바운딩 박스의 픽셀을 기반으로 자선에서 바라본 타선의 방향을 측정하였습니다. 각도는 삼각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매트랩 파일이 측정된 각도입니다. 거리 추정 또한 모델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 인식된 바운딩 박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을 생성하였습니다. 바운딩 박스의 크기와 시뮬레이터 내의 자선의 좌표, 타선의 좌표를 통해 실제 거리값을 이용하였습니다. 매트랩 내의 커브 피팅을 통해 바운딩 박스의 크기와 해당 프레임에서의 실제 거리값과의 관계식을 생성하였고 생성된 관계식을 테스트 영상에 적용하여 거리를 추정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탐색 기반의 경로 계획법에는 A스타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선박의 이동 제약을 고려하고 계산 속도가 빠른 하이브리드 A스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선박의 이동 제약을 고려한 목적 함수에는 선박의 동력학적 특성과 충돌 위험도를 포함하였고 샤후 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타선의 이동 방향과 앞서 말씀드린 바이너리 아큐펜시 맵2를 같이 고려하여 매트랩 내에 작성한 하이브리드 A스타 알고리즘을 통해 최단 경로를 찾는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경로 생성 시 자율운항선의 운항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하이브리드 A스타 알고리즘을 진행하게 된다면 오른쪽 위 그림과 같이 선박이 즉각적으로 회전하게 되고 불안정한 경로가 생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선박이 즉각적으로 작은 반경에서 바로 회전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 그림처럼 선박의 회전 시 필요한 최소 회전 반경을 계산한 값을 하이브리드 A스타 알고리즘과 함께 이용하여 최단 경로를 나타낸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운항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돌회피 경로 생성 시에 가능한 회전 반경을 고려하여 가능한 충돌회피 경로를 생성해야 합니다. 저희는 KCS 선박의 모형선 정보를 바탕으로 타격을 변화시키며 회전 반경을 계산하였습니다. 선박과 선박과의 충돌이나 장애물과의 충돌 위험도를 판단할 때 DCPA, TCPA, 베어링 이 세 가지 용어의 개념이 필요한데요. 상대 속도 개념으로 최적 근거리 DCPA와 TCPA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타선이 상대 속도로 이동할 때 자선의 초기 위치와 수직일 때가 두 선박 간의 최소 거리가 됩니다. 이 최소 거리가 바로 두 선박의 최적 근거리 DCPA가 됩니다. TCPA는 초기 시점으로부터 DCPA에 도달하는 소요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타선이 상대적으로 이동한 거리와 타선의 상대 속도를 나누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베어링은 자선에서 타선을 바라볼 때 발생하는 각도입니다. 뒷페이지에서 위 변수값들을 통해서 충돌 위험도 판단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총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발 지점의 좌표와 목적지 좌표를 설정합니다. A스타 알고리즘을 통해 출발 지점부터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항해 영상을 받고 운항을 시작합니다. 운항을 진행하며 객체 인식 모델을 통해 입력되는 프레임마다 운항 중 타선의 존재 의무를 파악합니다. 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계속해서 초기 생성된 최적 경로대로 운항을 하고 타선을 발견하게 된다면 해당 상황에서 충돌 위험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논리의 값이 0에서 1 사이인 값을 연속적으로 취한 논리에 의하여
위쪽에서 제시된 그림이 퍼즈 이론을 바탕으로 앞 페이지에서 구한 DCPA, DCPA와 베어링, 즉 선박과 선박 사이의 각도로 각각의 값을 기준으로 충돌 위험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충돌 위험도가 일정 값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계산된 충돌 위험도가 설정한 임의의 가중치 합보다 높을 경우 회피 경로를 생성하여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를 재생성하여 운항합니다. 기준 타선이 측면에서 오는 크로싱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상에서 보이듯이 선박은 위쪽 그림에 생성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며 선박이 객체 인식이 된 경우 DCPA, DCPA를 계산하여 바운딩 박스에 표시됩니다. 설정된 충돌 위험도에 따라 바운딩 박스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 충돌 위험도가 높아질 경우 빨간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선의 우연측에 위치했다고 판단하여 자선이 직접 피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선과 타선이 서로 반대되는 코스에서 오는 경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왼쪽 그림에 구현된 하이브리드 에이스타 알고리즘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으며 선박의 객체 인식이 될 경우 DCPA와 DCPA가 계산되어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충돌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두 선박이 좌연측을 통과하도록 우연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모습입니다. 사용된 실습 교과목과 관련 이론은 다음과 같고 프로젝트를 매트릭과 욜로 V4 모델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조 프로젝트 역할 분담은 크게 4개로 나누었고 각 파트별로 5명의 팀원들 간의 진행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팀캠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